테슬라 시그널입니다. 7월 16일 테슬라의 로봇 전환에 공급망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 옵티머스에 배터리 공급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프리몬트의 자동차 라인이 로봇 공장으로 바뀌는 흐름에 이제 부품 공급까지 움직인다는 신호죠. 여기서 출발합니다. 챙길 신호는 3개입니다. 순서는 화면과 같습니다. 옵티머스에서 출발해 마지막은 경쟁 구도로 매듭 짓겠습니다. 먼저 옵티머스입니다. 그동안의 흐름부터 짚어보죠. 테슬라는 프리몬트 공장의 모델 S 생산 라인을 걷어내고 그 자리를 휴머노이드 로봇 공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져 왔습니다. 자동차를 만들던 설비를 로봇으로 돌린다는 건 회사가 자동차 다음에 자본과 공장을 실제로 재배치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리고 7월 16일 여기에 한 조각이 더 붙었습니다. 국내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 옵티머스에 배터리 공급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로봇의 심장인 배터리 공급망까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다만 아직 추진 단계이고 옵티머스 자체도 대량 양산이 아니라 개발 시연 단계라는 점은 분명히 해둬야 합니다. 그럼 이번이 그전과 다른 점은 뭘까요? 핵심은 로봇 이야기가 설비에서 공급망으로 넘어왔다는 데 있습니다. 라인을 바꾸는 건 회사 혼자 하는 일이지만 배터리 같은 핵심 부품을 외부 업체가 공급하기 시작한다는 건 옵티머스가 한 회사의 실험을 넘어 산업 공급망을 끌어들이는 단계로 들어간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배터리는 로봇의 구동 시간과 무게를 좌우하는 핵심이라 누가 어떤 규격으로 되는지가 곧 양산 설계의 뼈대가 됩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공급 추진이 실제 계약과 납품으로 확정될 때 비로소 이 신호가 숫자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방향을 보여주는 신호로만 읽는 게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신호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판정 기준은 명확합니다. 배터리 공급이 추진에서 계약으로 넘어가는 문장이 보도에 등장하는지, 그리고 프리몬트에 전환된 라인이 실제 로봇 양산의 첫 생산 지표로 이어지는지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붙일 관전 지점이 있습니다. 7월 22일 테슬라 2분기 실적 발표인데요. 자동차 마진과 함께 옵티머스, 에너지 사업의 진전이 실적에 어떤 언어로 담기는지가 이 재배치의 온도를 가늠할 첫 잣대가 됩니다. 로봇은 아직 매출이 아니라 설비와 공급망 단계라 시장이 이 값을 언제부터 반영할지는 그 숫자가 나온 뒤에야 보일 겁니다. 두 번째는 스타링크입니다. 핵심 한 줄은 이겁니다. 위성통신이 인터넷을 넘어 모바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스타링크 모바일이 일본 도코모와 함께 상용 출시된 지 석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이미 500만 명이 넘는 이용 규모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프론티어 항공이 2027년 기내 스타링크 와이파이 도입을 예고했고 차세대 V5 단말도 공개됐습니다. 다만 분명히 해둘 게 있습니다. 스타링크는 테슬라가 아니라 스페이스X 사업입니다. 테슬라 주가와 곧바로 있기보다 머스크 생태계 전체의 확장 신호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왜 지금 이게 신호일까요? 위성 모바일의 확산 속도가 통신 시장의 경쟁 지형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기기와 직접 연결되면 그동안 지상망을 깔아온 통신사들이 쌓은 망이라는 진입 장벽의 일부가 잠식됩니다. 일본 도코모 같은 대형 통신사와의 제휴가 석 달 만에 규모를 키웠다는 건 이 위협이 이야기 단계를 넘어 실제 가입자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물론 반대편도 있습니다. 보도에는 스타링크 위성이 거의 매주 충돌을 회피해야 할 만큼 궤도가 붐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옵니다. 확장의 속도만큼 궤도 혼잡과 안전이라는 비용도 커진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남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관전 포인트는 위성 모바일의 확장이 가입자 수를 넘어 수익으로 확인되는지, 그리고 궤도 혼잡, 규제 같은 비용이 그 성장을 얼마나 갉아먹는지입니다. 스페이스X는 상장사이지만 스타링크 모바일 사업의 값은 제휴통신사의 실적과 위성 인터넷 지표에서 먼저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테슬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건 직접적인 실적 재료라기보다 머스크가 이끄는 여러 사업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는 생태계 신호로 담아두는 게 맞습니다. 직접 연결을 서두르면 오히려 오해가 생깁니다. 세 번째는 경쟁 구도입니다. 상황부터 보면 글로벌 전기차 경쟁이 가벽을 축으로 다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비아디는 내수 가격 전쟁으로 수익성이 눌리는 가운데도 수출 엔진을 빠르게 키우고 있습니다. 내수에서 깎인 마진을 해외 판매량으로 메우는 구도인데 이는 유럽, 동남아 시장에서 테슬라와 직접 부딪히는 전선을 넓힌다는 뜻입니다. 가격 경쟁이 심해질수록 프리미엄과 대중시장 사이에 걸친 테슬라는 어느 쪽에서도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쟁은 미국, 유럽, 중국에서 동시에 뜨거워지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 경쟁 속 테슬라의 강점과 약점은 뭘까요?
강점은 여전히 소프트웨어와 자율주행 그리고 충전 네트워크 같은 차 밖의 자산입니다. 가격만으로는 복제하기 어려운 진입장벽죠. 반대로 약점은 가격 민감한 대중시장에서의 방어입니다. 실제로 정책도 이 약점을 건드립니다.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가 새로 도입한 $3,500 전기차 리베이트는 테슬라를 제외하고 리비안과 루시드를 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조금 지형이 라이벌 쪽으로 기울면 같은 값이라도 소비자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지만 약점은 지금 당장의 판매에 바로 영향을 준다는 게 이 구도의 긴장입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지금 테슬라 주가는 폭풍전 고요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방향을 정하지 못한 구간에 있습니다. 한편에선 월가가 목표가를 잇따라 올렸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415에서 $417로, 바클레이스는 $370, 제프리스는 $400를 제시했습니다. 다른 한편에선 이 상향이 이미 주가에 선반영돼 되돌림 위험이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움직임을 테슬라 한 종목의 재료로만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종목 요인과 시장 요인이 겹쳐 있으니까요. 방향은 결국 7월 22일 실적이 가릅니다. 낙관일색으로 마치기 전에 반대 시각을 반드시 짚어야 합니다. 7월 16일의 경쟁 정책 신호는 대부분 자동차 회사 테슬라의 약한 고리를 겨눕니다. 비아디의 수출 확대, 캘리포니아 리베이트의 라이벌 우대, 그리고 현대차 아이오닉 5가 미국 상반기 전기차 판매에서 테슬라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다는 보도까지. 대중시장의 가격과 보조금 다툼에서 테슬라의 우위가 예전만 못하다는 신호가 겹칩니다. 물론 이건 자동차 부문의 이야기이고 옵티머스, 소프트웨어 같은 차박 성장과는 축이 다릅니다. 다만 그 성장이 실적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눈앞의 가격 경쟁이 주가에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끝으로 새로 들어온 신호를 짚겠습니다. AI 칩, 반도체 같은 새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아직은 보도로 나온 관측이라 사실로 굳어지는지가 관건입니다. 7월 16일 정리입니다. 옵티머스는 라인 전환에 이어 배터리 공급망까지 움직였고 스타링크 모바일은 도코모 상용화로 규모를 키웠으며 경쟁은 비아디 수출과 보조금 지형 변화로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새 신호를 관통하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테슬라의 차박 확장이 언제 실적 숫자로 확인되는가? 그 첫 잣대가 7월 22일 실적입니다. 그때까지의 목표가 상향과 기대는 방향이라기보다 온도계에 가깝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라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잘못된 정보는 제보받습니다. 모든 내용은 진위 확인이 더 필요하니 참고 용도로만 봐주세요. 테슬라 시그널이었습니다.